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국교론 지식 구조와 3-4월 강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3-4월 강의는 우리가 1월 달에 전체 강의, OT 강의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3-4 월에는 뭘 한다? 독서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독서 지식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서는 우리가 1-2월 달에 화법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1 주차는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내용 체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까지. 자, 교육 과정은 여러분 인제 국교로는 어떤 이제 교과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국교로는 인제 과목별 성격. 그렇죠. 인제 교과서 단원입니다. 그게 인제 목차입니다. 목차가 한 장 구조화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서 교육의 성격, 독서 교육의 목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내용 체계, 내용 체계.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인제 세 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 단원이 5 단원으로 되어 있다. 5 단원으로. 그러면 인제 성격이나 목표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글로 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입부만, 도입부. 머릿말 부분이 된다. 머릿말은 흥미를 유발하면서 우리가 본문에 제시될 내용을 뭐야? 예고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서 교육은 이런 것이라는 명시적으로 뭐다? 그랬잖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성취한다. 그다음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다? 내용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체계는 또 우리가 뭐로 돼 있다? 네 가지로 돼 있죠. 바로 뭐다? 그렇죠. 이해와 지식. 그렇잖아. 지식. 근데 옛날에는 그냥 지식 이랬는데 2002 개정 과정에서는 이해,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인제 두 번째가 인제 기능 및 전략 이랬어요, 15 년까지는. 2002 년에서는 인제 우리는 과정 전략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태도, 그다음 실제 그렇게 돼 있죠. 고게 바로 우리가 내용 체계입니다. 그 내용 체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가리키는 내용, 교수 학습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수 학습 내용. 그렇잖아. 독서 교수의 내용이 오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그럼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가르쳐. 지금 이제 쌤이 하는 교수 방법이죠. 교수 방법. 그게 인제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바로 어떤 수업 지도입니다. 수업 지도. 그다음에 인제 했으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습한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그렇잖아.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 적절한지 아닌지 점검 조절해 본다 이 말이죠. 그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개정 과정 이후부터는 우리가 교수 내용, 교수 방법, 평가를 일체화시켜서 그걸 이제 우리는 교수평 일체화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예전에는 인제 우리는 뭐다? 이론서에 있는 관념들이고 좀 추상적인 걸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된다? 실제성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련 있는 거 그랬잖아. 그 학생들의 실제 생활. 그러면 인제 실제 생활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실제 생활이 관계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적성, 그다음에 진로 탐색 이겁니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진로와 관련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실제, 실제성의 인제 원리가 그걸 이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독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인제 여러분한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화법처럼 뭐다? 전체 우리가 임용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여기 인제 들어 있죠. 그죠? 공략법 책이 되겠습니다. 공략법 중에 인제 첫 번째 우리는 독서 인제 구조화를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인제 화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다?
독서 교육론 요걸 인제 합니다. 요 책은 항상 여러분 화법하고 같이 뭐로 돼 있다? 3 개로 돼 있다 그랬죠.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은 국가에서 제공한 개론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심화 개론. 요거는 인제 국가에서 개론한 개론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랬잖아. 전공 개론서, 논문 이런 것을 이제 뭘 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그죠? 재구성한 내용. 그게 인제 이론서가 여러분이 말하는 개론서입니다. 개론서. 그다음에 이제 기출.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 그다음에 심화 개론서 이론 정리, 그다음 이제 기출 요것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요 책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 칠 때도 요걸 인제 하면 됩니다. 요 책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근무에도 필요합니다. 독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론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심화 개론 이론서를 인제 선생님이 정리를 할 때 어떤 걸 인제 많이 참조하느냐?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인제 이 독서 교육론이 되겠죠. 여기는 인제 국어 교육 이해라는 것은 이제 화독작 그다음에 문학, 문법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국어는 5 과목으로 우리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등 교과서에서는 국어는 바로 그렇죠. 5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 화법, 작문, 그다음에 문법, 문학 이렇게 이게 인제 여 교육 방법이 다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중에 인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독서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읽기 교육 그렇잖아. 이제 읽기 교육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국공기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 독서가 되겠죠. 그러면 고2, 3 학년이 심화 과정이니까 그때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는 읽기라 그러죠. 읽기. 고걸 인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심화 교재고 요거는 바로 국공기 교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인제 바탕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인제 개론서를 정리를 인제 했습니다. 요런 책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인제 준 자료는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이 독서 교육 과정 그렇잖아. 요 책은 이제 어디에 있다? 인제 공략법 책에 우리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요것이 이제 쪼끔 뒤에 인제 뭐다 교수 방법이나 평가는 쪼끔 보완을 했습니다. 알겠죠? 요 책에다가 인제 새로 또 좀 보완을 한 거고. 그럼 요 책 요 내용은 우리는 뭐가 요게 한 장 구조화 요게 있다 이 말이죠. 요걸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 저 한 장 구조화에는 뭐는 없습니까? 바로 이제 이 성취 기준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취 기준을 알겠죠? 그럼 요걸 인제 이번 시간에 1 주차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전체를 공부를 할 때는 전체를 훑어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책을 펼쳐도 좋고 공략법 책을 인제 펼쳐도 좋고 그다음 인제 오늘 준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우리는 개별적인 공부를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인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내용 체계입니다. 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는 성격과 목표는 일반화된 거니까 인제 명시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독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것이 본질 요게 바로 독서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독서 목적은 그냥 이해죠.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그럼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뭐라 우리가 전문 개론서에 보면은 의미 구성을 이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독서가 바로 뭐였어? 문자 해독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다? 독해로 왔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독서라 그런다. 그러면 독서가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 뭐다? 의미 구성이다. 의미 구성. 그럼 의미 구성이 이제 독 그럼 문자 해독하고 독해하고 독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재구성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그게 인제 우리는 바로 독서라는 개념이 붙었다는 거는 사회 구성주의의 개념에서 입각해서 그 개념이 인제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전부 다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볼 겁니다.
그러면 내용책 안에는 독서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죠. 독서의 본질. 이 독서의 본질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잖아. 도시. 이 지식이 인제 우리는 요게 인제 되겠죠. 여기 말하는 인제 독서의 인제 이해와 바로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래 인제 2002 과정에서는 우리는 바로 뭐다? 이해와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해와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제 이거는 뭐 크게 뭐 우리는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은 인제 우리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독서의 지식 파트 하나, 이거는 인제 2009 개정 과정으로 봅시다. 기능 및 전략 파트 하나. 그렇잖아.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말하는 지식 파트는 개념적인 지식입니다. 원론적인 지식,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뭐다? 기능 및 전략은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우리는 바로 기능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제 인지적 기능이죠. 지식과 기능 및 전략은 바로 인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공기관 인제 국어 교육론에서는 지식이라면은 바로 인지적 지식과 정의적 지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사회 구성주의가 되면서 그걸 굉장히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독서 태도.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다? 정의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적 지식이 상당히 중요시 여깁 인제 역할은 여기 적지만은 여기가 굉장히 인제 중요시 여기죠. 태도라든지 동기. 그게 인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정의적 지식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해서 동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말입니다. 태도, 동기, 흥미 그렇잖아. 관심, 가치관, 신념 이런 게 전부 태도에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내용 체계가 되는 겁니다. 내용 체계. 그러면 이제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이다? 인지적 내용과 정의적 내용이죠. 이걸 인제 어떻게 가르칠 거면 이제 그러면 요 지식이 이제 뭐로 그렇잖아. 뭐가 장르별로 엮여 있는 거. 장르별로 엮여 있는 게 실제입니다. 장르별. 그러면 그 장르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목적별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 목적별로 나눈 게 이제 정보 전달글. 이게 장르죠. 그쵸. 정보 전달글이 장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하위 장르가 바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요런 것들이 인제 장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목적이면은 하위 장르가 요런 장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우리는 뭐가 돼 이 장르 안에 뭐가 다 들어 있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내용 체계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장르를 시험에 내놓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뭐가 나왔었어요? 요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요게 나오면서 우리는 뭐가 인제 물었었어요? 우리 형태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 바로 우리가 인제 독서의 사실적인 독서. 그렇죠. 중요도 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요약하기 그렇잖아. 그걸 수정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담화 표지 이런 걸 물었다 이 말이죠. 주로 인제 여기 정보 전달구는 기본적인 전략이 인제 우리는 객관적인 거니까 요약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약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평가에서 요약은 우리가 기능적인 전략인 동시에 평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약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녀야 돼? 중요도 평정이 따라다녀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요약과 중요도 평정은 우리가 뭐가 사고 전략인 동시에 평가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에서는. 독서는 여러분이 뭐야 사실적 사고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사실적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문법 체계를 모르면 우리 국어 체계를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문법 국어 공부는 문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문법이. 그렇잖아요. 뭐 문법의 달인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공부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화법을 하든 뭘 하든 작문하든 뭘 하든 사실적 사고 수험생은 사실적 사고가 안 되면은 끝입니다. 문제를 읽어 가지고 의도 파악을 못하면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면 답을 못 쓰잖아요. 그걸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의도에 맞게끔 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바로 사실적 사고입니다, 기본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뭐 옛날부터 그런 말 농담 삼아도 하잖아. 뭐야, "이 새끼 주제 파악하고 좀 살아라." 주제 파악이 사실적 사고잖아요. 주제라는 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하는 게 곧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 정리잖아요. 요약 정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 못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이 사실은 뭐는 우리가 국어 공부예요. 독서 공부입니다. 독서 공부. 그다음에 인제 주장하는 걸 그랬잖아. 주장하는 목적 안에 이런 장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럼 이게 인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다른 게 또 나오겠죠. 그죠? 항상 그렇게 교수평 일체화로 나오니까 그럼 상호작용글이 우리는 바로 일종의 인제 관계 발전의 인제 그림이 요소 형식적인 글이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글 중에 인제 우리가 자기 표현의 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전년도에 여러분 2차 시험에 나왔던 뭐가 공동보고서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정보 전달이면서 우리가 상호작용 요식적이지 그지? 형식 건의물 이런 게 형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대부분 관계 발전의 요소가 많습니다. 정서 표현의 글이 바로 우리는 자기 표현의 글쓰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2009 년에 이 교육 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뭐다? 목표가 뭐 어떻든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 4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022년 개정 과정에서는 그렇잖아. 이 두 개를 묶어서 상호작용과 정서 표현을 묶고 네 번째 뭐다? 학습적인 글 읽기 이게 나와 있다. 학습적인 글 읽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뭐 하는 거야? 알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전부 뭐다? 대부분이 학습적 글 읽기입니다. 학습적 글. 그렇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 치기 서기 위해서 읽고 수능 뭐나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학습적인 글 읽기입니다. 학생들은 그걸 인제 우리가 하게 되겠죠. 이 교수 학습 방법을 선생님이 쪼끔 보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다가 그다음에 인제 개론서에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인제 좀 여기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서 방법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읽어야 될 방법들을 좀 여기서 지속적 묵독, 자기선택적, 주제통합적, 스크설의 캐다브리 그다음에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이는 직접적 교칙적 교수 현실. 그러면 우리가 인지 구성주의가 되면은 무조건 교수 방법의 기본은 이겁니다. 직접 교수법이에요. 인지구성주의의 교수 방법은 직접 교수법과 현시적 교수법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조금 학생의 활동을 강화한 게 뭐다? 현시적 교수법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소집단 합동학습 읽기 워크숍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은 전부 뭐가 되나? 사회구성주의의 뭐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바로 어떻습니까? 인지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이고 요것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사회구성주의의 뭐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은 인제 전문적인 읽기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문적인 읽기 방법이다. 그러면 개별적인 독서 방법 중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전문적인 그러니까 단계별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 전통적인 독서 방법은 과정 단계가 없어요. 그냥 개별 현상이고 그러면 전문적인 읽기 방법은 독서 방법인 또 동시에 단계가 있단 말이야. 단계. 단계가 나온다는 자체가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뭐가 다르다?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전통적인 읽기 방법은 단계에 관계없이 읽는 방법을 한 개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뭐 하는 거야?
외출복 뭐 그죠 파티복, 잠옷 뭐 이런 게 별로 가치 없 운동복이 없다 면 한 벌가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뭐가 그랬잖아. 전통적인 독서 방법이다. 그냥 외출복 하면 뭐 하는 거야? 한복 옛날에 그지? 양복 하나, 한복 하나. 그러니까 인제 북한처럼 뭐예요? 무슨 행사만 하면 한복 입고 나가는 겁니다. 양복 입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북한처럼. 그랬잖아. 뭐 그 행사할 때 되면은 뭐야 평소 안 입던 그지? 양복, 한복 그 있잖아. 이걸 입고 나 근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운동할 때 운동도 많아. 운동 종목마다 뭐가 달라? 운동복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전문적 독서 방법이다 이렇게 뭐. 그럼 왜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야? 편리한 복장인데 지금은 뭐 있어? 그 복장을 하면은 훨씬 더 기록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능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능성 기록도 좋아지고 그렇죠. 안전도 지키고 그 운동의 형태에 맞게끔 기능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능화. 그래서 기능성 옷이 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등산 갈 때 낚시할 때 그지? 달리기 할 때 요즘 또 뭐 조깅을 많이 해 조깅할 때 그지? 골프 칠 때 그게 맞게끔 다 같은 스포츠 의류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형태 자체를. 그게 인제 기능성 그런 말이 붙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이 붙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다?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구성주의는 전부 다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불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요즘은 뭐든지 가변화시키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신을 잘 그렇죠. 트랜스포머처럼 자기가 변신을 잘해야 됩니다. 변신을 잘하는 게 만약 창의적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을 자꾸 옮겨야 돼요. 자꾸 옮기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예를 들면 고정 직업이 없었었잖아요. 그럼 알바도 자꾸 옮겨서 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곳곳이 자꾸 뽑힌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다? 효용 가치가 있고 다양한 뭐가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야 그 알바 인생 가지고 어떻게 사니?' 이러지만 그 사람은 알바를 계속 남보다 많아. 새로운 걸 자꾸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 부서 하면은 계속 늘어나죠. 왜? 경험이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뭐야? 분야가 영역이 늘어나잖아요. 옛날 산업화 시대 때는 한 개 일에 전문을 하면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알되 알바로 가서도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 한 개 많아. 고정불변으로 그렇지. 이게 평생이 지금 알바로도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자유생활 즐기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그렇잖아. 그러면 자기는 여행하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고정 직장에 매여 있으면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쭉 왕창 벌어가 또 놀다가 또 와서 왕창 벌어가 또 쓰고 그렇잖아.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스타일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놀고 막 한 2-3년 여행하고 와서 또 직업 알바 구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능력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현대 사회의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야 어때 인생 불안해서 어떻게 살게? 무능력자." 이랬지만 그 사람들이 능력자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걸 잘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그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인제 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평가는 이제 이 뭐다?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는 겁니다. 능력 개선. 그렇잖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자 이걸 인제 우리는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과정을 인제 이 과정은 개론서고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 이 과정을. 그렇죠. 이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인제 여러분 뭐예요? 학습 목표를 정해야 될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중요도 평정입니다.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바로 학년별로 어떻게 가르칠 게 좋으냐. 그렇지?
그게 인제 중요도 평정에서 발췌독을 한 겁니다. 발췌독을 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성취 기준을 본다는 거는 뭘 했다는 거야? 중요도를 안다는 겁니다. 중요도. 이 성취 기준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교과서에 뭐가 되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알겠죠? 교과서의 학습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 이 1시간에 이 목표를 달성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해 놨다. 아까 교육 과정에 뭐라 그랬어요? 내용 체계. 이 학습 목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학습 자료, 그렇지. 학습 자료죠. 그게 인제 교과서 내용입니다.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지도하라. 그게 뭐가 되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인제 그 내용을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은 그 학생이 그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점검하라. 그게 평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1시간에 뭐 해야 되나?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교수평 일체화입니다. 고것이 바로 교과서 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국교로는 여러분이 뭐다? 교과서 한 단원을 퍼펙트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교과서 한 단원을 외우고 있으라 이 말이야. 교과서 한 단원. 그러니까 인제 교과서 단원은 여러분 뭐 출판사마다 여러분 뭐다? 검인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알겠어요? 교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자료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 교과서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뭐가 있어? 대단원명이 있고 대단원명은 항상 우리는 주제 통합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원명은 뭐가 된다? 언어 통합으로 두 과목이 돼 있단 말이야. 독서가 있으면 작문이 들어 있든지 독서가 있으면은 바로 뭐야? 문학이 들어 있든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두 단어를 우리 교과서가 인제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단어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교과서 하나는 구입했죠. 중학교 1 학년부터 뭐 하나 그치? 심화 가니까 교과서 한 출판사별로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개는 뭐야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즘 학기 초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교보 가면 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 코너 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소단원명이 있고 소단원명 밑에 인제 바로 뭐가 돼 있어요? 학습 목표가 인제 설정이 돼 있다. 학습 목표가 들어 있으면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뭐예요? 도입부죠. 단원 열기가 돼 있다. 그렇죠. 생각에 뭐 하는 게 뭐 발전 이름 그거는 인제 출판사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그게 뭐예요? 배경 지식 활성화입니다. 단원 열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독서의 뭐가 되는 거야? 과정에서 읽기 전 활동입니다. 알겠죠? 읽기 전 활동.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 연수생들은 외우고 있으니까 읽기 전 활동에 여러분 바로 뭐다? 전략이 기능과 전략을 외우라면 5개. 뭐예요? 첫째 선택입니다. 책 선택. 근데 인제 우리 교과서니까 선택할 필요 없죠.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 그 책의 단원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책입니다. 책 선택했죠. 그죠? 단원을. 그걸 보고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연상하기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 그걸 인제 뭘 보고 그렇잖아. 훑어보고 그지? 배경 지식 활성화입니다. 배경 지식 활성. 그다음에 인제 훑어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단원 그 학습 목표를 보고 목적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훑어읽기를 통해서 인제 예측하는 거죠. 그럼 훑어읽기는 어디서부터 한다? 제목부터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럼 큰 거부터 그지? 제목부터. 그러면 인제 제목의 기능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소제목의 기능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학습 목표의 기능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단원명의 기능, 그다음 사파의 기능, 주석의 기능, 그렇죠. 그림의 기능, 그렇잖아. 이 기능들을 이제 우리는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그다음 훑어읽고 뭐야? 내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뭘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
그게 인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도달할 목표를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공부도 뭐 해야 돼? 오늘 내가 할 공부가 전체 훑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N수생 이상 때 공부 안 되는 이유가 예습을 안 해 와서 그래요. 그냥 옛날 형식주의처럼 뭐가 되는 거야? 선생하고 수업하면은 뭐 하는 거야? 알아준다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왜 가능합니까? 형식주의는 뭐만 하면 돼? 모범문만 뭐 하노? 반복 암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야? 여러 개야, 한 개야? 한 개야. 그러니까 선생하고 수업 시간에 뭐만 하면 돼? 계속 뭐가 반복해서 암기하면 돼. 그러면 암기력 좋은 놈은 안 봐 와도 뭐 하노? 수업 시간에 뭐 해 보면 돼? 외워 보면 돼. 그러니까 먼저 배운 놈이나 수업 시간에 외운 놈이나 뭐 하나? 결과는 뭐 한다? 똑같으니까 옛날 형식주의에는 예습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습을 안 해도.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한 개만 외우면 되니까 반복해서. 왜? 외워온 놈도 예습해 온 놈도 뭐야? 똑같이 배우니까 처음부터. 근데 지금 구성주의는 뭐 하나? 그걸 전제로 개별화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난 놈은 계속 잘나게 만들어 주고 처지는 놈은 처지는 대로 가르쳐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결과는 어때?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잘난 놈은 잘난 놈 90 점으로 계속 만들어 주고 선생님이. 10 점짜리는 계속 10 점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10 점으로 100 점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좀 우프지만은 그냥 "니는 10점 맞아도 니는 100 점이야."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속된 말로 존심을 키워 주는 거지. 그지? 근데 사회에 나가면 그 말은 뭐야? 학교에서는 선생하고는 100 점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사회에 나가면 뭐가 되나? 10 점짜리야. 우프잖아. 그지? 기 안 죽이려고 뭐 하나? 그냥 말해 줄 뿐입니다. 음? 뭐 요즘 뭐 이 뭐 졸업철이 되니까 뭐 인터넷 요런 떠대 초등학교나 뭐 이런 학교에 뭐가 없어. 상이 없다 그러잖아 인제는. 졸업식도 그지? 안 하고 근데 왜 우리 애 새끼는 상 한 장 안 주노? 그 학부모 되게 돌대가리더라. 그죠? 지 새끼가 돌대가리 지가 관리를 잘못해 갖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 놔 놓고 왜 상 안 주냐? 나는 그런 거 보고 나서는 뭐야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지 새끼 못 가리켜 지 새끼 멍청하다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그걸 항의한다? 상 안 준다고? 그러면 세상 천지의 모든 꼴찌까지 다 상 줘야 됩니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게나 많은 거야. 자기 주장만 그렇잖아. 학교는 서비스해야 돼 아이들은 이런 것만 해가 지나게나 개지랄 떨고 앉아서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그 부모의 사고가 그따구니까. 그렇잖아요. 어? 그런 걸 이제 우리 보면서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그러면 인제 우리가 뭐예요? 교과서는 읽기 전, 읽기 중, 중은 교수 학습 자료니까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울 게. 읽기 전과 뭐예요? 우리 구성주의는 뭐나? SQR이나 구성주의는 뭐가 중요해? 읽기 전과 읽은 후입니다. 읽기 중은 그렇게 중요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하는 이 중은 뭐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읽기 전에 설계한 내용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읽기 중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구성주에는. 학생이 뭐 하는 거야? 하잖아요. 선생은 뭐만 하면 돼? 기계 역할만 하면 돼. 그렇잖아. 지금 학원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그렇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 해 주면 돼? 활동 수업을 시켜 놔 놓고 뭐 하나? 기계 역할만 하면 돼. 그지? 조력자 역할만 하면 돼.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도움만 주면 돼. 그러면은 준비 안 하는 놈은 뭐 하나? 그냥 꽝 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즘 학교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어떤 잘한 놈 더 잘해 주고 못한 놈은 더 못해 주는 겁니다. 왜? 활동 수업으로 가니까. 활동 수업으로 가니까.
과정 수업으로 가니까. 과정을 놓쳐 보면 그다음 과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모르면 다음 진도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배우러 갈 때 몇 분 빠져보면 그다음 서먹해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뭐 수강료만 날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그런 경우 꽤 있단 말이야. 그렇죠. 바빠서 게을러서 몇 번 빠졌더니 그다음 간 재미없어요. 그렇지? 모르겠고. 또 잘 안 가르쳐 주고. 그 내 탓이니까. 그지?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그만 뭐 계속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못 배우죠. 그지? 그래서 돈만 날리고 몇 번 남은 뭐야? 한 가정이 끝날 일을 나는 몇 년씩 들어야 되고. 그 게을러서 그렇잖아요. 또 그 요즘 그렇잖아요. 그 누가 함부로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탓이니까. 요즘 학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가 중요하다? 읽기 후죠. 자, 읽은 후 학습할 때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어? 첫째 뭐예요? 무조건 내용 학습입니다. 그 내용 학습이 사실적 읽기입니다. 그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일단은 뭐 해야 돼? 요약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약 정리. 그다음 두 번째가 뭐야? 요약됐으면 이제 뭐다? 목표 학습입니다. 이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인제 읽은 후에는 인제 우리가 학습 목표가 달성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가 달성된 거는 학습 목표는 뭐가 되나? 수동적이죠. 능동적이지만은 수동적입니다. 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동료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한 거야? 성취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성취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진짜 자기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잖아. 그지? 선생님이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건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건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세 번째 활동이 중요하다. 뭐래? 창의 적용 활동이 되면 그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읽은 후의 전략 중에서 자, 읽은 후의 전략 5개 외워 보세요. 첫째 뭐야?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뭐든지 뭐하나 독서는 무조건 하고 나면 뭐하나 요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약은 산만한 줄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눈에 보게끔 해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전략이.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해서 구조화하라. 이겁니다. 그지? 도표화하라. 시각적으로 인제 구조화하라. 구조화하라. 그다음 세 번째, 전체 주제를 의도를 파악하라. 인제 요약했으면 그거는 전체 내용이고 그렇지? 그다음 시각화했으면 그걸 한눈에 인제 봤으니까 세 번째 뭐하나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의도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인제 그게 창의 적용입니다. 뭐예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할 방안, 대안 방안이 나오면 뭐가 무조건 뭐야? 창의적 사고죠. 활용할 방안을 뭐 하는 거예요?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 보는 게 세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그게 인제 우리는 또 마지막 모든 공부는 생활하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깨닫게 된 걸 뭐예요? 실천할 방안을. 내가 깨달았으면 인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으면은 옮겨라 이 말이야 행동으로. 그죠? 내일부터라도 뭐 해 와야 돼? 예서 배우고 그렇지? 오늘은 지나간 거니까. 내일부터 그걸 뭐 하나 실천 모든 공부는 구성주의는 뭐예요? 최종 공부는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알겠죠? 습관화. 그게 인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야? 내면화시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화시키라 이 말이야. 일상생활화. 국어 공부는 기초 공부기 때문에 도구 공부기 때문에 뭐 하나 전공의 요소보다는 뭐가 있다?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국어, 언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살려면 한국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로 쓸 수 있게끔 체화돼야 됩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에 살려면은 대한국민으로 살려면은 국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뭐가 됩니까? 이 모든 뭐나 읽기 후의 과정뿐만 아니라 읽은 전부터 읽은 후까지 모든 전 과정을 뭐 하라?
점검 조정하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상인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주의는 뭐예요? 동시성과 해기성을 지닌 그 상인지 전략은 동시성과 고 뭐야? 동시 그렇잖아. 고 동시성에 행하는 것도 점검 조절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요걸 학습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뭐하나 점검 조절하고 그치? 그다음에 또 전체 과정 속에 앞뒤들 과정을 뭐하나 점검 조정하고 이게 인제 통시성이잖아. 그지? 공시성이잖아. 공시성. 변천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라? 점검 조정하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시줄 날줄로 계속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하라? 점검하면서 지금 활동하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 지금 활동이 전후 활동하고 어떤 연관인지 생각하면서 뭐 하나? 공부하라 이 말이야. 그럼 오늘 시간 걸 내가 잘 외웠는지 잘 공부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전체 임용 1년 과정 중에 그렇잖아. 지금 오늘 하는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조정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연수생이 전략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매몰되지 말고 전체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종 목표는 합격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만 살다가 끝나는 게 하루살이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 잘 되고 오늘 스타일에 뭐나 그렇죠? 누가 잘한다 이러면 거기에 취해 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런 대부분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한탕 오늘 한탕 때 여러분 뭐 주식 주가 막 6,000불 올렸다고 막 짓다 해 가지고 술 먹고 처먹하는 사람 많을 거야. 갑자기 뭐 삼성 그랬지. 막 그 막 10 몇만 원 할 때 안 되고 갑자기 30만 원 되니까 이게 때부터 됐잖아요. 그러니까 술 처먹는 놈 많을 거예요. 그건 좀 지금 막 확 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과정 속에 이걸 점검을 안 하니까 제대로 세이브를 못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총량은 항상 거짓입니다. 그러다 놓고 뭐하나? 지나고 나면 뭐야 그때 새끼 내가 좀 더 챙길 걸 그때 사놓을 걸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때 사라 할 때는 뭐 하는 거야? 오만 핑계 대고 다 안 사면서 그렇지? 꼭 거짓을 한단 말이야. 꼭 거짓을 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욕 먹어도 싸요. 그렇잖아요. 매번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여러분 활동할 때도 뭔 자꾸 과거 이야기하고 핑계 대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결코 나중에 되면 여러분 뭐야 당합니다. 그럼 뭐든지 뭐 하는 거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다는 거야? 해결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뭐가 좋을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하고 하면은 뭐나 여러분 뭐나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알죠? 그런 사람 좀 깐깐하고 이래도 알겠죠? 불편하고 이래도 그런 사람하고 자꾸 옆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야. 그래야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잘 됩니다. 공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붙어 있어라 이 말이야. 꼭 뭐야 물질적인 덕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정의적 태도죠. 그지? 긍정적이고 능동 그럼 우리 화법에서 배웠잖아. 정의적 대표적인 게 뭐야 화법에. 정의적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법에 무슨 요소입니까? 긍정적 자아 개념이잖아. 자아 개념. 그렇잖아요. 그게 인제 내적 동기잖아요. 자존감, 자신감, 자기 성취감. 그렇잖아요. 그게 자아 개념이잖아요, 화법에서. 화법에서. 자아 개념. 그게 인제 제일 그러면 요게 인제 바로 요 내용입니다. 독서의 본질은 뭐 그러면 여기서는 쭉 있지만 아까 말했던 뭐가 있다? 5개 요소 있죠. 책 선택하라.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인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독서의 본질 중에 특성 중에 뭐가 된다. 독서는 무슨 행위다? 의미 구성 행위다. 그게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또 우리는 전부 뭐 하는 거야? 모든 활동을 국어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죠? 언어 공동체 사회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 국어 배우는 거야 우리? 국어는 뭐가 국어면 기본 본질이 의사소통 수단이죠.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국어. 그럼 우리 한국에 살려면은 한국어를 배워야 의사소통을 잘하고 사회관계 발전을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겁니다. 그럼 요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까 말한 모든 걸 하려면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 그럼 인지구성주의에서 독서의 기본 본질은 독서다 이며 독서.
독서는 의미 구성이다. 의미 구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해다 이 말. 이해. 이해. 그럼 이해하려면 뭐를 해야 돼?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다 한다. 텍스트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를 활용해서 재구성하는 걸 이해라 그래. 의미 구성이라는 건 의미 재구성을 이야기합니다. 텍스트를 그대로 하는 거는 뭐가 된다? 해독이죠. 문자 해독. 독해입니다. 그지?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독자의 배경 지식, 경험 이걸 활용해서 맥락에 맞게끔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를 뭐 하나? 의미 구성, 이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독서라고 하자 이 말. 그럼 오늘날의 독서의 개념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옛날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문자 해독이 독서였고 그러다가 인제 뭐 하나? 독해가 독서였고. 그치? 지금은 인제 의미 구성을 독서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의미 구성. 그럼 의미 구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소통하고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게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인제 보죠. 그다음 보세요. 독서 기능은 전부 뭐로 돼 있다?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읽기 중은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읽기 중은 바로 뭐예요? 사고 과정이 몇 개로 돼 있어? 5 개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감상적 사고, 창조적 사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동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고동사고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구성주의는 무조건 전략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다? 독서입니다. 독서.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는 단계별 뭐를 잘 알아야 돼?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법과 작문은 그러면 전략도 중요한데 왜 인제 화법과 작문은 개별적인 단계별 전략을 잘 안 묻느냐? 화법은 뭐야? 뭐 중심입니까? 실제 중심이다. 담화 유형 중심이다 이 말. 작문도 뭐 중심이야? 한 편의 글, 실제 중심이야. 실제를 가지고 시험을 공부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를 물으니까 뭐나 단계별 세분화된 뭐는 전략은 그렇게 물을 수 없죠. 없죠. 묻겠지만은 독서처럼 뭐 하는 거예요. 독서는 바로 뭐야? 한 편을 글을 전문을 다 안 읽어도 돼요. 발췌독을 하고 부분을 읽어도 돼요. 맞죠? 훑어읽기만 하고 껍데기만 읽어도 돼요. 끝만 읽어도 돼요. 독서는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화는 한 개의 담화 유형이 있어야 되고 글은 뭐가 된다? 초안이 있어야 되지. 그지? 초안을 가지고 작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초안이 없으면 작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화법. 그래서 예전에는 2015까지는 뭐예요? 심화 과정이 화작이 묶인 겁니다. 화법과 작문을 같이 묶었어요. 근데 2002 개정 과정에는 심화 과정이 뭐 묶었어요? 독서와 뭐 작문을 묶었다 이 말이야. 왜 독서와 작문을 묶었냐 하면은 작문을 할 때 뭐를 중시하기니까 작문이 뭐가 해야 좋아지는 거야? 내용과 형식이지.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글의 유형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뭐하나 제대로 뽑아오면 뭐가 되는 거야? 글을 잘 쓰겠지. 모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내용 생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로 묶일 수밖에 없다. 내용 생성 전략 중에서 바로 뭐야? 어떤 내용 생성 전략의 출제 빈도가 선생님 전년도에 나오기 쉽다 그랬어요. 관련 자료를 관련 서적을 통해서 내용을 선정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읽어서 내용 생성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최적의 뭐야? 그러면 이 내용 생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치 있고 그지? 효율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라 이 말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 정보는 가장 전문 서적이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하고 그러면 그 전문 서적의 글을 뭐예요? 정보도 끌어오지만은 내용도 끌어오지만 그 글의 형식도 빌려오고 표현도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뭐다?
뭐 옛날 문해 창작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문학 창작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은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뭐하나 그냥 뺏겨 쓰는 거지. 지금 우리가 노래 유명한 사람들 노래 그대로 많은 거야. 뺏겨 쓰면 되잖아요. 그게 많은 거야. 재구성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제일 그 사람 거 배울 수 있잖아. 그지? 모방하는 거니까. 그게 요즘 우리가 멘토, 멘티 이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공부 방법과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도 보면 나는 그 사람의 뭐 롤 모델이다. 그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 그지? "나는 누구누구 키즈다." 이런 말 쓰지. 그지? 그럼 걔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대로 뭐 하는 된다. 왜?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그 길을 가면 돼. 그다음 거기다가 내 걸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성공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공부라는 게. 그게 청출어람이에요. 공부의 기본은 청출어람입니다. 이걸 인제 우리가 뭐죠? 그걸 인제 여기서 우리가 해 놨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읽은 후는 뭐하라 그랬어? 항상 읽은 후는 점검 조절입니다. 그지? 생활화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의적 요소죠. 정의적 요소는 우리가 뭐야? 동기, 태도 여기 나오면 태도 이 안에는 뭐도 들어 있다? 동기, 흥미, 관심, 가치관, 신념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 동기, 흥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같은 말로 그냥 쓰이는 겁니다. 그걸 인제 우리가 보죠. 2002 개정 과정에는 쪼끔 단순해졌어요. 이 본질을 쪼끔 단순화시켰어요. 보세요. 2015 보다는 뭐가 적어요? 이 성취 기준이 2015는 이렇게 본질이 많은데 2022년은 뭐 두 개밖에 없죠. 뭐가 의미 구성과 의사소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 개념보다는 2002 과정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겠다는 거야? 실제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론 중심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와 기능 중심으로 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도 이제는 어디로 나오겠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한번 잘 보세요. 요즘 출제 보면 어디에 많이 나온다. 교수 방법과 평가와 그다음에 실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많은 거야.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전략 문제나 이런 형태가. 근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보면 어디 교수 방법과 실제 교수 방법 평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거의 다가. 독서도 그래 돼 있어요. 전년도도 보면 거의 다 어디에서 실제 정보 전달글하고 평가 문제에서 나왔죠. 그죠? 거기 다 집중돼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독서하고 뭐하고 언어 통합으로 작문하고 묶여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야, 통합적 문제가. 그 작문의 비중이 높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제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여기 보세요. 뭐가 2002년 인제 여기 뭐가 나왔다 이렇게 그렇잖아. 과정별 전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읽은 후도 보면 뭐가 있어요? 그냥 점검 조절 하나밖에 없지 그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보세요. 독서 태도가 바로 뭐다? 우리는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중시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2 개정 과정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묶어 버렸다 이 말이야. 2015 까지만 하더라도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2002 개정 과정 이걸 묶어 놨다 이 말이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이렇게 해 놨단 말이야. 이걸 동시에 하라는 거지. 그지? 동시에 하라는 거야. 그게 일체화 수업으로 통합 수업, 통합성의 원리로 가 버렸다 이 말이야. 통합성의 원리.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중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런 매체 활용 수업이 인제 매체 언어, 매체 독서가 늘어 버렸다는 교수 방법이. 그렇죠. 이 전자기기가 인제 발달하니까 그렇죠. 매체화 시대, 다매체 시대니까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매체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인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쪼끔 훑어볼 그러면 요걸 인제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인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제 우리 뭘 한다? 독서의 이해와 지식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취 기준을 또 이걸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가 있다 이게. 이게 인제 독서 과정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전체 객관적인 거고 요것을 뭐나 몇 차시까지 나머지 8 차시로 한 개 한 개 뭐나 떼 가지고 오늘 전체 개관을 한 개 한 개 8 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뭐다? 오늘 훑어보게 될 뭐다? 성취 기준. 요게 바로 뭐다? 교육 과정 알겠죠? 그러면 인제 이 교육 과정은 어디를 기반을 해서 2009 개정 과정에 국공기 과정의 교육 기반을 해서 심화 뭐나 개론서에 있는 그렇잖아. 내용을 선생님이 섞어서 여기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그다음에 인제 우리 교과서에 뒤에 뭐가 들어 있어요? 기출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장 구조 안에 바로 어떻습니까?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그다음 심화 개론서, 그렇지? 그다음에 뭐 기출. 이게 같이 이제 우리는 매 시간에 인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합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날그날 완성된 수업을 그러니까 뭐처럼 우리 교과서 단원처럼 한 개 한 개 목표 달성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그 완성시킨 걸 어떻게 알아? 평가의 가장 기본 원리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평가. 평가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내면화하는 거잖아요. 내면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내면화시켜야 돼?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자기가 학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지? 그다음에 뭐하나? 내용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뭐 인지적인 거와 정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뭐하나? 한 번 끝내지 말고 뭐하라? 생활하라 이 말이지. 반복.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 전략에서 선생님 어떻게 매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여러분 학습 전략 해 줬잖아요. 그죠? 연수할 때도 했지만은 계속 뭐하라? 입을 놀리고 손을 놀리고 그렇지? 빙의 되라 이 말입니다. 빙의.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반미처라는 거지. 그지? 임용에 미쳐라 이 말이야.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합격을 못 합니다. 오늘날에 뭐하나? 미치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야? 성공 못 합니다. 왜? 능력자가 너무 많으니까. 반 미친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에 미치지 않으면은 성공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얼마 전에 경연 프로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경연 프로 이래 보면은 뭐하나? 신인들이 그냥 1 등하고 이런 사람 꽤 많았어요. 그 요즘 가수 경연 프로 요즘 많잖아. 그지? 쇼미더머니도 하고 여러 가지 락도 하고 요즘 경연프 트로트도 하고 그렇지 발라드도 하고. 근데 한번 보세요. 무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연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짜 무명이야? 아니죠. 거의 10 년, 20 년, 1 년 온 사람들 그쵸? 언더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 중간에 포기를 그렇지. 할 뻔했는데 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안 되면 포기할 것 같다. 그다음에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라 인제 우승하고 일어나면은 지금까지 어려운 거 참고 견디 포기하는 게 다행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수생도 마찬가지. N수생은 힘들지만은 어디에 가까워진 거야? 합격이 그만큼 1 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N수생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N수생들은 여러분 보세요. 한 해가 자꾸 가면 갈수록 N수생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N수생은 자꾸 줄어. 합격자가 생기든지 포기자가 생기든지. 그러면 실제적인 경쟁자가 많아.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경쟁률은 계속 비슷한데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초수생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초수생이 들어와서 경쟁률은 유지하지만은 자기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누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N수생이 객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가 더 실패했다. 힘들지만은 뭐나 그만큼 합격에 더 뭐야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지? 왜? 자기는 버티니까. 합격돼 나가거나 포기하거나 뭐나 경쟁자가 사라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쪼끔 참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고시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1 년에 1-2 년에 합격한다고 하는 게 고시가 아니단 말이야. 고시 말이 붙는 거면 최소한도 뭐나 기본적으로 뭐야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시험은 고시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3년 내지 5 년에 합격돼도 뭐나 대박입니다.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그치? 의사고시, 그렇잖아. 기술고시, 뭐든지 고시 붙으면은 뭐나 우리 잘 아는 5 급이잖아, 5 급. 5 급.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는 인제 좀 인제 임용이니까 7 급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어 공무원 대가 7급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도 5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7급 되려면 5년 더 걸려요. 그 머리 여러분 보세요. 그 충주맨 것처럼 9급 들어갔다가 뭐야 이 사람들은 인제 그렇잖아요. 7급 되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많아 그 진급하는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걸 뭐야 못하느냐 이 말이야. 어? 그렇잖아요. 국업 들어간 걸 그렇잖아. 자기는 뭐 하는 거야 힘들지만은 그 공부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평가는 이걸 믿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를 거다는 거죠. 그지? 자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뭐다 다음 수업에 뭘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오늘 해 왔는지를 자기 점검을 자꾸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합격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하라 이 객관화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연수생들은. 연습 안 해 왔다. 오늘 수업 전 활동을 안 해 왔다. 그럼 점수 확 까졌잖아요.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놔놓고 뭐 합격합니까? 오늘 떨어졌는데. 내일 합격하겠다. 웃기네. 오늘 떨어진 놈이 뭘 내일 합격해. 그는 자기 합리화는 안 됩니다. 그는 정신머리 가지고는 뭐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많아.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지? 내일 하지 이러지 다음 수업에 내가 해 오지. 없다고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뭐야 더 집중해서 더 뭐나 확실하게 외우란 말이야. 못 외워 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미 처진 거는 처진 거고 못 해온 거는 못 해온 거고 그걸 인제 우리는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뭘 훑어봤습니까? 바로 교육 과정과 뭐 성취 기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알겠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볼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 기출은 인제 이 책이 인제 시험 치기 전에 인제 했기 때문에 2006 년도 시험은 여기 없어 2002년 6 년도는 우리는 여기에 인제 들어 있죠. 뭐가 돼 있다? 독서 정보 전달글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 인제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죠? 작문하고 같이.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우리 여기 평가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하나 작년 2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와 여기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물론 인제 여기 나왔다는 거는 여기 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쵸. 전중후의 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집어넣 그럼 뒤에 게 나왔다는 건 이 뒤에 앞에 걸 땡겨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형태가. 여기 거 나왔다는 건 개별적인 걸 묻는 거고 그럼 여기 뒤에 나온다는 건 통합적인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통합형으로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점차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그러면은 통합이 나온다는 건 이 개별적인 것도 알고 통합적인 것도 그렇죠. 관계도 활용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융합적인 지식이. 그런 것들을 인제 기억하면서 공부를 그냥 단순히 개론서만 외워 가지고 아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유기적 관계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역할을. 그런 걸 인제 우리가 보자. 자 쉬었다가 인제 요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렇잖아.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훑어보면서 출제 평가 요소부터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